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북클럽 21번째 책 부의 추월 자선 완결판 MJ 드마코가 쓴 책이네요. 언스크립티드 준비했습니다.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부의 추월 자선 진입을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전 로드맵. 제가 부의 추월 자선을 읽었는데 이 책을 왜 또 샀는지 모르겠네요. 광고를 보고 그냥 구입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 투자자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잠시 짬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라. 죽음의 침상에 누울 때까지 당신의 인생은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죽음을 목전에 둔 당신은 놓쳐버린 시간들을 애석해하고 망설이다 때를 놓친 일들로 인해 애통해할 것인가? 가보지 못한 곳들로 인해 슬퍼할 것인가? 인생을 회고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일뿐이고 값진 유산은 전무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가 암울하도록 밋밋하고 가족사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면 바꿀 기회를 잡아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2007년 인터넷 회사를 매각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은퇴한 뒤 나는 더 젊은 시절의 나에 대한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20살의 나, 끊임없이 몸부림치던 어느 젊은이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통찰을 들려줄 것인가? 그때의 나에게는 어떤 정신이 번쩍 드는 지혜가 필요했을까? 나의 실패들은 어떤 배움을 내게 선사했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얻은 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까? 3년간의 자기 반성 끝에 나온 이 책의 초고는 모비딕을 중편 소설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길었다. 나의 실수와 배움은 수없이 많은 지면을 채우고도 남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하여 내가 쓰게 된 책이 기존의 그 어떤 책과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주류적 사고에 완전히 역행하는 책을 쓰고 만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관습적 지혜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정확히 그 반대를 행하는 데 있다. 금융, 재무, 인생길 찾기, 창업에 대한 책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어떤 책도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대신에 그 책들은 듣기 좋은 동화와 월스트리트의 판타지들, 잘 포장된 평범함과 중도 포기로 구성된 플랫폼들을 들이민다. 당신은 그 책들을 읽고 나와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주 5일을 임금의 노예로 살면서 균형 잡힌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를 알뜰살뜰 만들어간 덕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나의 첫 책 부의 추월 차선을 출간을 준비하는 중에 출판 전문가들은 내 책이 결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퍼올리고 있었다. 명예도 돈도 안중에 없었다. 대가들과 인기 세미나 강사들로 이루어진 특권층에 끼고자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2011년 1년간에 걸친 각고의 편지 끝에 나는 마침내 부의 추월차선을 자가 출판하여 제한적으로 유통했다. 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책 제목을 올리기 위한 PR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광고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주류 언론은 나를 무시했다. 블로거들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무리들도 나를 경시했다. 그런데 나를 홀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뻔한 삶을 옹호하는 뻔한 책들이 들려주는 뻔한 조언에 실증이 난 독자들이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서 책은 꾸준히 판매 부수가 늘어났다. 수십 건에서 수백 건으로, 그러고는 수천 건, 또다시 수만 건으로 매출이 이내 100만 달러를 찍더니 200만 달러도 넘어섰다. 외국어 라이선싱과 번역이 따랐다.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어 등등. 나의 트위터 피드는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독자들로 폭발하고 있었다. 제가 읽은 책 중 최고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기발한 지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등등. 많은 이들이 책 제목이 빨리 부자 되기식의 싸구려 냄새를 풍기고 책 표지가 촌스럽다고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은 아마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등을 차지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보다 많이 팔려나갔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까발려 놓음으로써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무적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공한 것이다. 그 로드맵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수학에 기초한 것으로 시간, 형편, 경제 상황과 무관하다. 부의 추월 차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독자들은 요구했다. 우리에게 또 한 권의 책을 달라. 부의 추월 차선은 독자들의 꿈을 부활시키고 삶을 바꾸고 있었다. 같은 장르의 책을 2권이나 저술할 생각은 없었지만 나는 또 다른 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부의 추월 차선에서 폭로한 21세기 최대의 속임수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비판적 사고를 짓밟고 개인적 선택을 짓뭉개며 궁극적으로는 꿈을 살해하고 있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부에 대한 거짓된 신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한편 또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라는 시스템에 숨겨진 비밀스런 현실이다. 슬금슬금 무언가를 엮어가는 문화적 이면. 당신의 인생에 맹목적 순종과 체념적 평범함과 유기된 꿈이라는 형을 언도하는 사회적 음모. 그것이다. 당신이 끝내 꿈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이미 쓰인 각본에 따라 원하지 않는 조연의 삶을 연기하는 것이다. 당신은 미처 알지 못한 채 삶이라는 가면을 쓴 조작된 게임을 하도록 캐스팅이 되었고 그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극소수일 뿐이다.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각본에서 탈출하라. 삶, 자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펜으로 삼아 조작된 각본을 새롭게 쓰라. 인생의 황혼이 찾아와서 타임머신을 꿈꾸게 될 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MJ 드마코. 파트 1. 불협화음.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 각본에 나오는 이야기들. 월요일이 두렵다. 경솔한 속삭임.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은 리듬을 찾지 못한다. 현대의 매트릭스. 빨간 알약을 삼킬까 말까. 파트 2. 조작된 각본이 당신을 노예화한다. 조작된 게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삶. 관습적 지혜. 관습적 인생으로 가는 길. 각본화된 운영체계. 노역의 거미집. 나팔수들. 우리 인생이 엉망이니 네 인생도 그래야 해. 가상현실. 당신을 사로잡는 9개의 망상. 시간팔이.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다. 인생의 갈림길. 2개의 문, 하나의 도살장. 주의분산. 대중매체가 하는 일. 모범, 시민들. 파트 3. 새로운 선택. 각본에서 탈출한 삶. 각본에서 탈출한 삶. 열받으라. 각오, 대우각성. 열받고 정신 차려라. 파트 4.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틀. 자기를 가두는 3B 깜빵. 우리가 믿는 거짓말들. 신념, 관련 8가지 속임수. 신념, 지름길 속임수. 평범은 비범의 아버지가 아니다. 신념 2, 영재 속임수. 난 그걸 별로 잘하지 못해요. 신념 3, 소비주의 속임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는가. 신념 4, 돈 사냥 속임수.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신념 5, 제로섬 속임수. 당신이 부자라서 내가 가난하다. 신념 6, 행운아 속임수. 게임을 뛰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신념 7. 자린고비 속임수. 돈 아끼며 살다가 돈 지고 죽는다. 신념 8. 복리 속임수. 월스트리트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편향, 뇌의 망상, 헛소리꾼들의 허튼 소리들, 목발, 상투어, 광신 집단, 꺾을 수 없는 승리의 의지, 조심하라 고약한 쌍둥이 조언을, 목적을 정하고 영혼을 고무하라,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법,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대원칙, 생산가치주의,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통제의 계명, 구축하고 소유하라. 어려움은 기회다. 어떤 산업에서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 돈만 벌지 말고 시간을 벌라. 저녁 식사와 영화가 아닌 삶과 자유를 쟁취하라.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 동적 실행. 모든 중요한 것은 시시하게 시작했다. 아이디어에서 생산가치주의 체제로. 실행이 중요하다. 13가지의 실행 열쇠. 각본 탈출의 4가지 규율. 당신의 미래를 걸고 설계하라. 옷을 잘 차려입어도 노예는 노예다. 평생의 수동적 소득을 위한 준비. 수고의 달콤한 열매. 삶의 적극성 유지. 다시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말라. 또다시 정신 차려. 당신의 마지막 비즈니스. 각본 탈출. unscripted. 준비된 각본을 따르지 않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이야? 정말 죽여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 늘 꿈꾸던 집에 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없다. 시계의 자명종도 울리지 않고 직장 상사도 없고 밀린 청구서도 없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라면 일주일 내내 벌어도 못 벌 돈을 아침 밥상을 받기도 전에 벌어들인다.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말도 못하게 비싼 차는 당신의 꿈이 더 이상 몽상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준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삶은 실제 존재한다. 내가 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몇 년 내로 그것은 당신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다. 50년의 노고를 감사할 줄 모르는 직장, 마음의 허리까지 졸라매는 절약, 소위 월스트리트의 친구들에게 투자랍시고 돈을 묶어두는 인내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불행하게도 당신은 그런 인생은 당신의 것일 리가 없다고, 혹은 다른 사람의 특정 대학 졸업장, 특정 액수의 벤처 캐피탈 펀딩, 혹은 명문대 출신들과의 연줄과 인맥의 소유자에게만 가능하다고 각본대로 믿어왔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선언한다. 그건 몽땅 거짓말이라고. 인생 대부분을 기업가로 살아온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테크크런치. 최신 기술 및 스타트업 뉴스를 전하는 온라인 출판사. 테크크런치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뉴스레터를 뒤져보아도 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PC통신 시절부터 인터넷 기업가로 활동해오긴 했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돈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고 5명 이상의 사원을 고용해 본 적도 없으며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각본에서 탈출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수익이 짭짤한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다. 수백만 달러로 가치평가가 되는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월수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내가 2번에 걸친 성공적 철수를 감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겁먹지는 말라. 그것은 성공의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마련인 반가운 변화일 뿐이다. 나는 1년이면 유통기한이 다하는 반짝 전술을 담은 마케팅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써내는 부류의 작가가 아니다. 나는 4문단이면 충분할 하나의 개념에 대해 장장 200페이지에 걸쳐 썰을 풀어대는 부류의 작가도 아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회사를 차리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삶과 자유를 다시 쟁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톡 까놓고 말해보자. 세상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존재한다. 오늘날의 노예제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각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철창을 대신하여 자발적 채무와 평생의 노역이 우리를 가두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으로 주 5일의 근로로 그 값이 치러지고 인생이 황혼으로 쓰러져 가기 시작할 때에야 자유가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각본이다. 언스크립티드는 풍요, 자유, 행복을 일깨울 청사진을 제공하고 극소수만이 꿈꾸는 인생을 당신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당신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성인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훤히 드러내줄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느껴왔으며 이제는 그 문제와 동거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2부에서는 21세기 최대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그 속임수가 어떻게 당신의 꿈을 도적질해 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방치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적질하고야 말 것임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줄 것이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알아야 한다. 3부에서는 게임을 지배하는 문화적 원칙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이 해방되기만 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 책에서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는 4부에서는 각본 없는 기업가 정신의 명확한 청사진, 창업에 대한 상세한 틀을 제시할 텐데 그렇게 창업한 기업은 청구서나 겨우 막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악순환을 깨뜨릴 것이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5부에서는 현존 최고의 소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 시스템 하에서 일은 선택사항일 뿐이다. 당신은 앞으로 다시는 돈의 노예로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것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당장 시작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의 첫째 부의 초월 자선을 읽지 않았다 해도 걱정할 것 없다. 언스크립티드는 별개의 책이다. 이 책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책을 출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겨진 선택은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과연 당신이 허락할 것인가 뿐이다. 첫째, 당신의 현재 직업이 대단하고 상사와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내고 황홀하도록 두둑한 회사의 퇴직금 적립제도로 행복하다면 축하한다. 당신의 초능력에 비추어 생각하건대 이 책은 아마도 당신을 위한 책은 아닐 것이다. 둘째, 나는 당신이 개인 퇴직연금을 숭상하고 주식 투자에 열광하며 영혼을 옥죄는 절약을 맹신하는 금전적 자유에 대한 책을 한 권 더 읽음으로써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복리의 환상을 우상화하는 성경책 두께의 강의집을 한 권 더 읽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아마존에 가보라. 그런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책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기억하라. 이 책은 언스크립티다. 지구상의 나머지 인간들과 달라지라고 외친다. 셋째, 당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불만족만 가득하다면 언스크립티드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당신이 주 5일을 임금의 볼모로 잡혀 먹고 산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만일 당신이 과도한 업무에 질리고 피곤한 인간관계에 물리고 휴게실 뒷담화와 조직 내 정치, 경영진에 대한 아부가 지긋지긋해지고 회사의 자질구레한 일들로 혹사당할 때 부글부글 속을 끓이는 일에 시물이 났다면 나는 당신에게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다. 당신이 이미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언스크립티드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당신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보다는 젊음을 풍요롭게 보내기를 바라는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만일 당신이 엑스레이의 시력을 갖고 당신의 부모가 볼 수 없는 것, 인생의 공식을 보여주는 템플릿이 낡고 너절하다는 것을 본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이 너무도 오랫동안 기업가를 꿈꾸어 왔다면 언스크립티드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당신이 인생의 모퉁이를 돌거나 기회를 잡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누군가라면 당신이 이미 사업주이지만 월급쟁이와 같이 한 달 한 달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로부터 불편한 진실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위한 탈출구를 알고 있다. 끝으로 당신이 자신을 바꾸는 모험을 과감히 감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스크립티드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극소수다. 이 책은 인생이 어렵듯이 어려울 것이다. 불편한 진실, 관습에 대한 도전,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폭로가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의견은 나의 현실에 관한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의견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당신이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그랬듯이 빨간 알약을 받아들인다면, 즉 아픈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한 출구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까지 내 말이 두루뭉술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말하겠다. 언스크립티드는 당신이 한번 해볼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야 할 무언가다.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모든 것이 허튼 소리라는 아연실색할 폭로에 대비하여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 언스크립티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책이 아니다. 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 패러다임 전환만으로는 가라앉는 타이타닉호를 다시 떠오르게 하지 못한다. 문제는 패러다임 그 자체다. 문제는 당신이 그 패러다임이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최종 발언권을 갖도록, 결정을 지휘하도록 내버려 둔 데 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이 설파하는 평범한 패러다임이 평범한 삶을 생산하도록 내버려 둔 데 있다.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은 그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임을 깨닫는 데 있다. 불협화음,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confession, 자백. 인생을 논하는 교묘한 말장난들을 파헤쳐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자백을 받아낸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